그날의 밤 기억해요. 우리 처음 만난 밤 그 자리. 안녕하세요 처음 봬요. 그러니까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5월 셋째 주 주간 증시 일정입니다. 자, 우선 5월 증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세리메이 5월에는 팔아라. 전체적으로 2000년도 이후에 코스피와 나스닥이 월간 평균 등락률인데 5월달에 그렇게 녹록치는 않죠. 원래 증시 이 흐름 자체가 1분기 때 기업들이 새롭게 비전을 발표하고 작년에 뭐 있었던 그런 악재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서 좀 시장에서는 좋은 호재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4월달부터 5월달까지 1분기 실적을 발표하죠. 1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1분기 때 기업들이 했었던 비전들이 잘 실행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그리고 뭐 6, 7, 8월은 그냥 변동성 있는, 그리고 8, 9월 달에는 여름 휴가 이후에 투자자들의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통 9월 달에는 가장 증시가 많이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아시겠지만 소비가 많이 활성화하기 때문에 연말 효과로 인해서 증시가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5월 달에는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다만 지금 5월 달에 이런 부진한 흐름들이 단순히 뭐 세린메이라는 그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있습니다. 요거 좀 확인하고 가시면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우선 외부적인 악재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부채 한도 협상이 있겠죠. 부채 한도 협상이 있고, 뭐 18일까지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이제 G7 회의도 있고, 그리고 휴가 일정도 있기 때문에 다음 달 1월에 디폴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18일까지 협상을 못하면은 18일부터는 이게 뭐 메카시 이번에 모이는 것처럼 모일 일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까지는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자, 디폴트를 왜 우려하느냐? 디폴트 우려하는 이유는 뭐 S&P라든가 IMF에서 미국의 신용에 대한 이런 평가를 낮춰버리기 때문이에요. 낮춰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타결이 예상된다.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도 있고, 그리고 미국 공화당 입장에서도 내년에 재선을 위해서 지금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딜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타결이 예상된다. 그리고 지역은행 문제, 이거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사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결국에는 지역은행 문제랑 이게 겹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지금 이 은행 문제가 결국에는 금리 인하 때까지 7월에 금리 인하하고 그 이후에 뭔가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소비 지출 하락은 뭐 인플레이션 감소로 연동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너무 악재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흑해 공무원 협정이 18일날 이번 주에 종료가 되는데 내부에서는 이거 연장되었고 이제 발표만 남았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이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단계적으로 악재지만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악재들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의 악재가 될 수 있는 이슈들이 이제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의 분쟁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건 대만 문제 때문에 해결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사실 전쟁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전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중국이 대만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것들은 또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미래에 이어서 이제 슈가플레이션, 과자, 빵, 음료 가격이 현재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좀 지속적인 악재가 될 수 있죠.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최저시급을 무려 60% 가까이 올렸고, 그리고 이로 인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다른 글로벌 이런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한번 오르면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생필품 가격 떨어뜨리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면은 뭐 글로벌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소비자 물가가 더욱더 상승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뭐 소비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안 됩니다. 결국엔 대기업들의 위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은 결국 소비 심리가 꺾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 결국 기업들의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지금 4월 후반부터 5월까지 부진한데 자 아시는 것처럼 1, 2, 3, 4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하반기 때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돌릴 수 있겠죠. 근데 요게 보이시는 것처럼 5번, 6번은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리스크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외부적 악재만 있는 게 아니죠. 내부적으로도 뭐 무역 수지가 이제 12개월 연속 마이너스인데 5월부터 지금 10일까지 벌써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0여 개 연속 마이너스 지금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해결책이 지금 당장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해결책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분간 마이너스는 지속될 것이다. 다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지속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대응은 나쁘지 않게 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기는 굉장히 많이 어렵다. 그래서 2분기에도 하락 전망이 오히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반등이 아니고 하락 나온다. 그리고 3, 4분기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PC 매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어렵다. 메모리 반도체가 어렵다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오너리스크 뭐 이거는 다들 아시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죠. 공매도를 못 이긴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이거 말씀드리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배터리 아저씨가 개인 투자들을 모집하고 좋은 전망을 내더라도 공매도를 이긴 적이 없어요. 네, 공매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뭐, 한 번 있죠, 한 번. 딱 한 번 있으니까 그게 지금 나무 이렇게 올라갔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한 번밖에 못 이겼다. 네, 주식 역사적으로.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이건 당연히 환율에 대한 부담감들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현재 한미금리차가 역대 최고치인데 이게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이 7월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벌써 3개월 정도가 더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금이 일단 우려가 있다. 뭐 내부적인 악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악재만 있는 것도 아니죠. 증시의 호재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코스피 기업의 60%가 1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이다. 다만 기대치를 그렇게 높게 잡지 않아 디폴트 값을 굉장히 낮춰 잡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제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들의 호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2023년도에 들어설 때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좀 선방을 했다는 점. 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를 만났죠. 그래서 기가팩토리 아니면은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전장 부품 협업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자동차 부품 관련 테마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삼성도 그렇지만은 현대차에도 정의선 장도 울산 전기차 공장에 2조 원 규모를 투자를 하고 여기에 정부가 전기차 공장 라인에는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줬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새로운 주도주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들은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지금 쉽게 해소되기는 많이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좀 5월달은 좀 부진한 증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봤던 내용도 또 보고 나왔던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소될 내용들 그리고 해소가 좀 안 될 내용들이 시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장기 수익주가 의미가 있나요? 좀 그렇게 싶기도 합니다.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자 왜냐면은 지난주에 증시에 올랐던 게 4년 만에 구조역 발생해서 구조역 관련 테마주 오르고 그리고 한국내 화장품 시험 결과 일정해달라 식약처가 중국에 요청하면서 화장품 관련 테마 국내 상장 중국 기업 관련 테마가 오르고 이렇게 중소형 관련 테마 사료 비료 관련 테마는 워낙 많이 올랐죠. 설탕 관련 테마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굉장히 시장 자체가 중소형 테마로 집중이 돼 있어요. 이게 4월 하반기부터 지금 5월 중순까지 중소형 테마주밖에 안 갑니다. 대형주가 가기에는 많이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중소형 관련 테마주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 시즌이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지금 이번 달까지는 실적 발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중소형 업종 위주로 시장이 계속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네 그리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형주가 없잖아요. 지금 이 주간 상승 종목에 대형주가 없습니다. 중소형 업종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자들 이런 쏠림 현상은 더욱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주에도 뭐 큰 일정은 없어요. 기가비스 공모 청약 일정 있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일정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의 흐름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뭐 신규 상승 종목들 이렇게 있는 점 좀 재밌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날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죠. 모니터에 CV박스 완전히 대비되는 신규 상장 종목들의 흐름이기 때문에 또 수급 어느 정도 몰릴 건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일요일날 다음 주 일요일날 우크라이나에 참석하기 때문에 재건 관련 테마주도 또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뭐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그리고 어디가 재미없을 것인지 확인을 해 봤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요게 4개는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는 업종이고 이제 무역 분쟁 요것도 뭐 엄청 오래된 내용이잖아요. 거의 한 5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건 소비자 물가 인상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우리는 식료품 관련 테마주도 좀 관심 가져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뉴스들을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내부적인 악재들은 단기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에코프로 이슈들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이슈들이 단기적으로 해소될 내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그리고 좀 관망세를 짙게 바라보되 호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계속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좀 주간 증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자루지도 않았어. 딱히 할 말도 없었어. 그때부터였어.